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저만의 이야기를 정비해보려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꽤 다채로웠습니다. 아침엔 화물차 정비를 하고 창고 정리와 환경 미화까지 함께 했습니다. 손에 땀이 흐르고 허리는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지 않게 개운했습니다. 작업을 모두 끝낸 후 귀가하던 길에 문득 생각난 곳, 자주 들리던 단골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와 함께 사장님과 나눈 짧은 대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이랬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 사랑해서 아끼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말하지 못하고 표현이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무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은 전해지지 않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결국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짧은 대화로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말해줘야 한다. 진심을 담아 자주 표현해야 한다.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정비를 마친 지금 이제 마음 정비의 시간입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오늘도 이 책과 함께 생각을 다듬고 감정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어서 인생 정비 루틴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AI와 함께 브레인스토밍, 챗 GPT 같은 AI 아이디어를 만들 때 유용한 발상법. 저는 이 책을 2023년 집필했습니다. 2023년은 생성 AI의 원년입니다. AI를 사용한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깊게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넓힌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버전업 등 기존 아이디어를 진화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스캠퍼 기법에 대한 응용을 생각해 볼까요? 유명한 기법이므로 아시는 분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캠퍼는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말하는데 각 항목의 머리 글자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대체, 결합, 적용, 변형, 수정, 다른 용도의 활용, 제거, 재배치, 역전.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일 케이크 매출이 침체 상태에 빠진 한 케이크 가게의 매출 개선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일단 AI는 사용하지 않고 이 아이디어 발상법을 사용하여 차례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체 생일 케이크 그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은 없을까? 생일 기념 어드벤트, 캘린더 등과 같이 생일 한 달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즐길 수 있는 상품, 케이크를 구성하는 소재를 싼 것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달걀 등과 같이 가격이 많이 오른 재료를 빼고 만드는 케이크, 포장 상자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케이크를 꺼낸 뒤 상자를 받침대로 삼아 2단 웨딩 케이크처럼 호화롭게 보이게 됨. 결합, 생일 케이크를 무언가와 결합할 수는 없을까? 생일, 기념 고기 세트, 스테이크 등 식사 단골 메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든 생일 꽃다발, 나이와 같은 수량의 장미꽃다발 등 다른 케이크에 사용하는 재료와 조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을까? 생일 축하 슈크림빵 등 나이와 같은 수만큼 구매하여 모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함. 적용. 다른 분야의 사례에 비슷한 것은 없을까? 컴퓨터 판매 시에 CPU나 하드디스크 등 옵션 구매를 권장하면서 고객 단가를 높이는 판매 방법을 응용하여 예를 들면 딸기를 추가하거나 마지펜, 캐릭터를 장식하는 등 옵션 메뉴를 만든 과거에 비슷한 상황은 없었는지 생일 케이크가 조각 케이크였을 때 조각 케이크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해 초콜릿 케이크 등 라인업을 늘렸던 과거 사례를 통해 어른을 위한 생일 케이크로서 단맛을 줄인 케이크나 여름철 생일 케이크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든 변형 수정, 음이나 형태 등을 변형할 수는 없을까? 홀 케이크는 자르기 성가심으로 가늘고 긴 막대형 케이크로 만들어 자르기 쉽게 함. 빈도를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프 버스데이 등의 기념일을 만들어 절반의 홀 케이크를 사는 습관을 조성함. 다른 용도로 활용. 그대로 뭔가 다른데 사용할 수는 없을까? 딸기는 몇 개 들어있을까요? 와 같은 퀴즈 문제를 내어 정답을 맞히면 추가 선물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 만일 일부를 바꾼다면 다른 용도가 생길까? 생일 축하해 와 같은 축하 메시지 플레이트와 더불어 본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플레이트도 추가. 제거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이에 맞춰 많은 초를 꽂기보다는 HBD와 같이 글자를 본뜬 것 등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개의 초만으로 끝낼 수 있게 함. 재배치 역전, 제조 과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 생일 케이크는 홀 케이크여야 한다는 생각에 벗어나 케이크 모둠과 같은 상품을 만들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함. 배치 등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 소재가 균등하게 나열된 홀 케이크가 아니라 일부분을 호화롭게 만들어 생일 당사자만이 사치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케이크. 위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적어 놓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는 데만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챗 GPT-4를 이용한 아이디어 창출.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AI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케이크 가게의 점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생일 케이크 매출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점으로 매출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까요? 스캠퍼 기법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챗 GPT-4에 이용해봤더니 실제로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스캠퍼 기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테크닉의 하나입니다. 이 테크닉에 따라 생일 케이크 매출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겠습니다. S. 대체 서브 티처? 모르겠습니다. 대체 재료로 건강 지향이나 특정 식사 제한, 비건 글루텐 프리 등에 대응한 케이크 제공. 정통적인 케이크 대신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색다른 케이크를 제공. C. 결합. 케이크와 더불어 생일 카드나 꽃다발 세트로 판매. 생일 파티용 장식 세트와 케이크를 세트로 제공. A. 적용. 고령자용 케이크를 개발. 예를 들면 저당질이나 부드럽고 먹기 쉬운 것, 계절이나 이벤트에 맞춘 특별한 디자인이나 특별한 맛의 케이크를 제공. M. 수량 확대 축소. 크기의 선택지를 늘려 소인수에서 다인수까지에 대응한 케이크를 전개. 전통적인 원형이나 사각형뿐 아니라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의 케이크 제공. P. 다른 용도 활용. 케이크 장식 워크숍 개최. 고객이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원하는 대로 직접 만들 수 있게 함. 탄생일에 이외의 기념일, 결혼 기념일이나 졸업 입학 등에 특화된 케이크를 제공. 2. 제거. 여러분의 패키징을 줄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PR. 간이형 케이크를 제공하여 가격을 낮춤. R. 재배치. 온라인을 통한 케이크 주문을 강화하여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전용의 라인업을 충실화함. 케이크 위에 장식이나 과일의 배치를 원하는 스타일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 위와 같이 스캠퍼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가게의 점장으로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제 시장이나 타깃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짜는 것이 요구되겠지요. 어떤가요? 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제가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 생각한 아이디어와 AI 30초 만에 내놓은 아이디어 중 공통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픽업하여 확대해 나가거나 깊이 파고들어 보면 한층 더 쓸만한 아이디어가 되어 갈 듯합니다. 이 밖에도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라는 유명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AI에게 던져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발상법에 대한 설명은 모처럼 기회이니 AI에게 부탁해보기로 할까요? 오스본 체크리스트란 무엇인가? 오스본 체크리스트는 아이디어, 생성이나 브레인스토밍 시에 사용되는 일련의 질문과 기술을 말합니다. 이 체크리스트 알렉스 오스본은 자신의 저서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통해 소개한 것으로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생각할 때 이 테크닉을 사용해서 돕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하는 오스본 체크리스트의 일부입니다. 대체 사용법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용법은? 적용 기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수정 무언가를 변경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증대, 증폭 무언가를 크게 하거나 늘리거나 강화하는 것은 축소, 감소 무엇을 작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대용, 다른 것을 대신 사용할 수 있을까? 배치 전환 부품이나 요소의 순번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 역전, 반전 반대 아이디어와 접근을 생각해보는 것은 결합, 다른 아이디어나 요소와 조합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체크리스트는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문제 해결 시에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챗GPT-4를 이용한 아이디어 창출.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서 했던 프롬프트와 마찬가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케이크 가게 점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생일 케이크의 매출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점으로 매출을 높여가려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까요? 오스본 체크리스트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오스본 체크리스트는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수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대체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치환한다. 토핑이나 디자인을 자신의 기호에 맞춰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밀가루를 대체 재료로 바꿔 건강을 지향하는 고객을 끌어들인다. 결합,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나 기능을 결합한다. 케이크와 더불어 작은 선물이나 생일 카드를 세트로 제공한다. 생일 이외의 기념일, 결혼 기념일, 입학식, 졸업식 등용 기념일용 세트를 만든다. 적용, 다른 분야에서의 아이디어를 적용한다.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케이크나 디저트를 제공한다. 카페 메뉴를 도입하여 매장 안에서 케이크를 먹거나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확대 축소,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든다. 큰 사이즈의 케이크를 그룹이나 가족용으로 판매한다. 싱글 사이즈나 미니 케이크를 1인용이나 소인수용으로 제공한다. 다른 용도로 활용,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한다. 생일 이외의 이벤트나 기념일, 홀리데이, 시즌에 특화된 케이크를 제공한다. 케이크 키트를 판매하여 집에서 직접 장식을 즐길 수도 있도록 한다. 역전, 반대의 생각을 한다. 고객이 케이크 디자인이나 플레이트를 제안하는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케이크 이외의 탄생일을 주제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두 개 이상의 부분을 결합한다. 케이크와 드링크 또는 아이스크림을 함께 제공하는 세트를 만든다. 케이크 만들기 워크숍이나 체험을 제공하여 그 자리에서 만든 케이크를 구매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케이크 가게의 상황이나 지역의 특성, 타깃층의 기호를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전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유감스럽지만 앞서 서술한 스캠퍼 기법과 비슷한 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AI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혼자서 아이디어 창출을 해나갈 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1번 대체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치환한다. 2번 결합,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나 기능을 결합한다. 3번 적용, 다른 분야에서의 아이디어를 적용한다. 4번 확대 축소,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든다. 5번 다른 용도로 활용,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한다. 6. 역전, 반대의 생각을 한다. 7. 통합, 두 개 이상의 부분을 결합한다. 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되는지 시행착오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도 아웃풋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면 사고의 버릇이 있어서 아이디어 편향이 생기므로 360도 사고를 회전시키는 조력자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 단계에서는 생성 AI가 견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은 아직 무리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싹을 발견한다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확산적인 방식으로 많은 기설을 세웁니다. 그 가설들을 넓히는 의미에서 생성 AI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견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점프대로 삼아 보길 추천합니다. 다만 이것은 2023년의 이야기로 향후 AI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영역에서도 급속도로 발전해 가겠지요. 어떻게 사용해 나가면 좋을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면 좋을지는 도전하고 실패하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진화한다. 베테랑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입니다. 어린이나 젊은 세대는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모두 성장해 가는데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면 계속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이 멈추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오히려 퇴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뭘까 하고 말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 월리엄 스마일리 하웰의 저서 감성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 안에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 학습 과정으로서 도달하는 능력의 레벨을 다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무의식적 무능력, 2단계 2단계 의식적 무능력, 3단계 의식적 능력, 4단계 무의식적 능력.
무의식적 능력을 의식화하여 적용하기. 학습 과정 4단계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술의 숙달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4단계와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번째, 무의식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업무 처리도 스트레스 없이 정확하게 편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성장하려면 다섯 번째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웰의 책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학습 과정은 다섯 번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섯 단계 무의식적 능력을 의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내부화된 지식을 외부화된 지식으로 바꿈으로써 객관화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상위급 프로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무의식적 능력을 의식화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이외에 다른 사람도 재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술과 조합하여 응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남을 가르치는 교육과 다른 기술로의 응용을 의심함으로써 베테랑 역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제 안에 체계가 서 있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미숙한 점이 있음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더욱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잠시만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회의에서 기대치를 올려야 하는 이유. 광고 대행사에 근무하던 시절 후배가 종종 자신의 아이디어가 팀 내부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 라며 상담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도 선택받지 못한다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테고 성령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해도 전달 방법이 미숙한 탓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측면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리더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려내지 못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으므로 그때 실천했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준비를 잘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자. 제가 신입 시절 느꼈던 불만은 비슷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이 있는 선배의 아이디어는 소중하게 여기는 데 반해 내 아이디어는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가설은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는 본질적인 평가와 더불어 누가 낸 아이디어인가 라는 요소가 아이디어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의 리더로부터 평범한 수습 직원이라고 여겨진다면 저런 어린 친구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다라는 편견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작전은 처음 함께 일하던 팀 리더, 제 업무와 연관지어 말하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는 첫 업무의 회의 시에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를 잘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바꿔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광고 업무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와의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일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에 앞서 광고 대행사의 사내 미팅으로서 새로운 팀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자기소개를 비롯해 클라이언트 기업과 제품, 나아가 비즈니스적인 과제에 대한 정보의 인풋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신입 시절 사내 대면 회의 시에는 늘 120%를 준비해서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테면 A사의 올해 대표 초콜릿의 지명도는 있는데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브랜드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주제에 관해서만 정보를 듣고 첫 사내 회의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회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고 회로를 돌리면서 그 사고 과정 전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진 기획서로 완성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은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이 팀에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 될 것 같다라고 팀의 리더가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의 사고가 다방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재료를 제시하여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느끼게끔 하면 됩니다. 첫 사내 회의를 가지고 가야 할 자료는 지금 막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어 올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그 상품 관련하여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시 계열로 제시해 나간다. 본인이 이외의 친구, 동료, 부모 등에게 얘기를 듣고 그 상품에 대한 체험의 변화나 인상을 알아낸다. 주변 분야도 포함해서 시장을 분석하여 승기를 잡는다. 경쟁 상품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왜 그 상품이 잘 안 팔리게 되었는지 요인을 분석한다. 대량 생산 제품뿐 아니라 개인 상점이나 SNS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가게 등의 동향을 살피면서 초콜릿을 둘러싼 트렌드를 알아낸다. 지명도가 있음에도 매출이 감소했던 상품이 V자 회복을 이룬 사례를 이 아날로그적 사고를 통해 타 분야에서 찾아내어 부활의 힌트를 찾는다. 소셜 이슈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그 상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 타 분야도 포함해서 그러한 접근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는지를 찾아본다. 이상을 바탕으로 전체 전략의 가설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광고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설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캐치프레이즈, 썰렙 가용, 설렙 기용, TV 광고나 그래픽 아이디어 등 이상의 관점에서 프로모션 시책으로서의 가설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제휴, 유통, 대책, SNS 관련 아이디어, 인플루언서 시책, 이벤트, 샘플링 등 이상의 관점에서 상품 전략으로서 협업, 한정 상품, 상품 라인업의 재배열 등을 생각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전략 PR 등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설과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A사의 오랜 대표 초콜릿이 지명도는 있는데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브랜드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라는 단 한 줄의 정보만으로도 사고가 상당히 진행됩니다. 이런 사고 프로세스를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옮겨 놓으면 30페이지 정도는 되므로 이것을 첫 사내 회의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의 실천.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첫 미팅은 사전 인풋의 자리이므로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풋이 어느 정도 끝나면 대체로 가벼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가 되므로 그때 조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하고 말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므로 팀의 리더를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이 꽤 놀라겠죠. 그리고 제시한 분석이나 가설, 아이디어를 토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성화됩니다. 더불어 당신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수습 기획자에서 팀의 중요한 기획자로 바뀝니다. 제 경험으로 팀의 리더와 초면이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이 안건의 기획서는 니토 씨가 맡아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 방법도 크게 보면 아이디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A에서 A, 알파로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기획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또는 기획을 확대하거나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첫 회의 자리에서 유능하다 또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면 제시한 기획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마련이지요. 설령 신입 직원의 기획이라고 해도 말이죠. 분명 경청해 줄 테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리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죄송합니다. 회의 자리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가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 참고로 이 첫 회의에서 기대치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는 부산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의 미팅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이유를 제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 미팅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기획자는 스스로 안건의 수를 조절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첫 회의 때 보여준 깜짝 놀랄 만한 양의 아웃풋을 모두가 알고 있으므로 정말로 시간이 없었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서 다음 회의 때 이 아이디어를 발산해 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설정한 과제를 예고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 정도지 번번이 반복하다가는 처음에 심어놓은 신뢰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입사원들의 처세술로는 꽤 쓸만한 것이라
꽤 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혹시 괜찮다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장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5분이 지났는데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 모습도 바뀌는데 내가 이 생각한 거 못 바꿀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품을 출시하면 다른 사람도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뭐 특정 소수를 위해, 특정 다수를 위해 이러한 물건을 만들면 충분히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나에게는 큰 성장이 될 것이고 그게 또 보답으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 전전 영상보다 오늘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물을 많이 안 마시게 됐습니다. 목이 조금 타들어가서 마셨던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말을 많이 원래 안 하다 보니까 물을 더 많이 마셨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적응도 하고 이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도 알아서 이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내재됐고요. 일하면서도 원래 잘 안 마시던 물을 자주 마시게 되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이게 몸의 건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오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오후에는 그냥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차피 브이로그에서 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독서만으로만 뭐 막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와이프가 10,000명 되면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존중하고 어, 그때 가서 이렇게 또 오픈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제 자신에게 고맙고 또 와이프에게도 제일 고맙습니다. 와이프가 항상 저에게 왜 속마음을 얘기 안 하냐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얘기했지만 두루뭉실한 단어 선택으로 너무 포괄적이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세하게, 섬세하게 나의 진짜 생각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얘기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딱 두루뭉실한 그런 대답을 많이 했고 또 열린 대답보단 닫힌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제가 되기 위해 또 이렇게 꾸준히 하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 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